안녕하세요. 금가파 시인입니다. 오늘부터는 작품을 통해서 시창작법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창작 이론서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만 너무 이론에 치였어서 실제 활용에는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2004년부터 해온 시창작 지도 노하우와 30여 년의 창작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특별한 시창작법을 시리즈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공부할 텍스트는요, 영국 최고의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세일 데이 루이스의 A Dreams or Destinations라는 제목의 9소네트 중 두 번째 시인 아이들의 시간이라는 작품입니다. 목사의 아버지와 영화배우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시인은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후 모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죠. T.S. 엘리엇, G.M. 호킨스의 영향을 받았고 사후 개간시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자, 그럼 세일 데이 루이스의 시 아이들의 시간이 어떤 과정을 거쳐 창작되었는지를 시인 자신의 해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아침 안개를 내려다보고 있다. 어느 골짜기의 개울가에 보얗게 스린 안개를. 아이들의 손끝은 이 베일을 찢어버리고 싶어하고 깃발과 해전 목마와 명절날을 싸고 있는 걸 벗겨버리려 한다. 아이들은 그칠 줄 모르는 샘물을 지켜보고 있다. 소용돌이 치는 잔모래 속에서 숨쉬고 있는 한 가닥의 실. 어린 날엔 그것으로 충분하리. 그러나 어린 마음의 절반은 추랑한 반짝반짝 빛나는 하구 쪽으로 향하고 있다. 어리석게도 우린 아이들의 안개가 사라지지 않길 바란다. 안개는 숨겨져도 좋은 것을 많이 감추어준다. 아이들을 샘물에 메어두고 싶다. 겨울이 폭이 넓어지면 모래더미와 난파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러나 아이들은 샘물처럼 우리 손끝에서 빠져나간다. 안개처럼 경주로 길가의 깃발 사이를 빠져나가는 시간처럼. 이런 내용의 시인데요. 그렇다면 먼저 시인이 이 시를 쓰게 된 동기부터 들어볼까요? 이 시의 씨앗은 나의 두 아이에 대해 내가 느낀 어떤 격렬한 감정이다. 이건 세상의 부모들이 갖는 감정, 즉 자기의 아이들도 얼마 안 가서 어른이 되어 부모 곁을 떠나 위태롭고 살기 힘든 세상 한가운데로 진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슬픔의 감정이다. 시는 두 아이에 대해 느끼는 어떤 격렬한 안타까운 감정이 이 시를 쓰게 된 동기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시의 씨앗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시의 씨앗. 그렇죠. 씨앗이 있어야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테니까요. 저도 시창작을 지도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시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지도를 하다 보면 시의 씨앗이 없는 상태에서 좋은 시를 쓰려고 애를 쓰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리 밤을 새워봐야 결과는 뻔하죠. 빈 쭉정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시의 씨앗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요? 먼저 이와 관련해 제가 오래전에 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떤 낯섦과 설렘, 이상함과 짜릿함, 전율과 여운, 그리움이나 사랑의 감정 등이 가슴에 칼금을 그으며 스치는 바로 그 순간 눈이 번쩍 뜨이고 한순간에 광야를 달려가거나 천길 물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오싹함이나 희열 같은 그런 감정에 빠져드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이 바로 우주 속에서 민들레 홀씨처럼 떠들던 시의 씨앗이 자신과 깊은 인연을 맺으며 잉태되는 순간이다. 시가 시인의 가슴에 깃드는 하음의 순간인 것이다. 이 시의 씨앗인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부모들의 일반적인 감정이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감정을 모티브로 좋은 시를 쓰기란 쉽지 않습니다.
국화잎에서의 시인 서정주는 국화를 보면서 아름답다거나 향기롭다는 감정이 아닌 누님을 떠올렸죠. 그런데 그 누님은 어떤 누님이었던가요? 바로 젊은 날의 그리움과 아쉬움들 때문에 가슴을 재면서 멀고 먼 뒤안길을 돌아 이제는 그런 것들을 곰삭히고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응시하는 바로 그런 누님을 발견하고 동일시한 것이죠. 바로 이런 감정을 영감 또는 시의 씨앗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작품의 씨앗은 어떤 것일까요? 다름 아닌 아이들이 부모들의 걱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빨리 어른이 되어 독립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어른들의 안타까운 감정입니다. 이를 씨앗으로 시인은 전체적인 시의 구조를 구상하게 됩니다. 이 시에는 두 개의 테마 또는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뒤의 육행에 나타나 있는 내 자신의 감정으로 그것이 본 테마이다. 또 하나는 처음 발행에 나타나 있는 안타까운 것 같은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아이들의 감정으로서 이들 두 개의 테마가 밸런스를 유지하며 서로 대비되는 듯한 기분으로 이 시는 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앞부분 8행과 뒷부분 6행으로 그 테마가 나뉘어지며 뒷부분의 6행이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시의 본 테마입니다. 위의 시가 이렇게 두 개의 테마로 구성된다는 것은 동양 서정시의 창작 기법인 선경후정의 원리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는 시에서 묘사와 진술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정시의 일반적인 구조가 선경, 즉 대상이나 상황을 먼저 묘사하고 후정, 즉 시인의 생각을 압축이나 비약을 통해 뒤에서 진술하는 방식이죠. 일반적으로 시는 묘사를 거쳐 진술을 통해 깊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의 생각, 즉 진술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김남주 시인의 시 옛마을을 지나며를 통해 이 기법을 살펴보면 찬슬이 나무꽃을 나는 까치를 위해 홍시 하나를 남겨둔다는 부분이 경에 해당되는 묘사의 부분이며 뒷부분 홍시 하나를 남겨둘 줄 아는 조선의 마음이어가 시인의 사유가 담긴 이 시의 주제인 진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성경 후정의 원리로 세실 데이 루이스의 시를 살펴보면 뒷부분의 6행이 시인의 생각을 담아낸 진술로 앞의 8행, 즉 아이들에 대한 상황 묘사와 대비를 이루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시적 영감, 즉 시의 씨앗을 얻고 전체적으로 성경 후정의 원리가 시의 밸런스를 이루는 구조로 구상되었으니 이제 본격적인 시상 전개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 시를 쓰려고 책상에 앉았을 때 시의 주제 또는 바탕 모양 의미의 한 행이 내 머리에 떠올랐다. 그 한 행은 깃발과 해전 목마와 명절날이었다. 나는 이 한 행에 대해 오래 생각했고 이 한 행이 명절날, 즉 아이들이 몹시 기다리는 것의 이미지임을 생각했다. 분명히 이 이미지는 어린이가 들어가 보고 싶어하는 어른의 세계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안타까움의 관념을 기초로 하여 다시 처음 삼행을 덧붙이기로 했다. 아이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격렬한 안타까운 감정에서 촉발된 구체적인 이미지로 시인은 깃발과 해전 목마와 명절날을 떠올립니다. 좋은 시를 창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의 씨앗에서 핵심 이미지를 추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세질 데이 루이스는 이 작품의 상징 이미지로 깃발과 해전 목마와 명절날을 떠올렸고 이것만은 시를 완성할 때까지 수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의 핵심 이미지 포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이것이 중간에 흔들리게 되면 시가 방향을 잃고 늪에 빠지게 된다는 뜻이죠. 이런 핵심 이미지를 중심으로 시인은 아이들에게 갖는 안타까운 관념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덧붙이는 사명의 이미지는 새벽 안개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 안개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린이들이 생일날에 받는 선물의 얇은 종이를 찢어보고 싶어하는 하나의 막, 어린이를 어른의 세계에서 가로막고 있는 막을 상징한다. 이 이미지는 몇 년 전의 어느 날 나의 기억이다. 내가 나의 아이를 초등학교에 데리고 가서 어느 언덕 위에서 쉬면서 안개로 덮인 아래 골짜기를 바라보았을 때의 기억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때 그 안개가 마치 얇은 종이처럼 보이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다. 그러나 내가 이 시를 쓰기 시작하기 전까지 그 사건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새벽 안개 이미지를 어린이와 어른의 세계를 가로막고 있는 막으로 본 것이죠. 시인은 이 새벽 안개 이미지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겪고 체험한 과거의 감정이나 관념, 이미지들이 습작 노트나 머릿속에 저장되어 한동안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어느 순간 분출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 시의 핵심 이미지인 아이들이 몹시 기다리는 깃발과 해전 목마와 명절날을 드리우고 있는 이미지로 새벽 안개를 불러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의 주제를 보조하는 이러한 새벽 안개를 이어갈 이미지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그 다음에 나는 처음 사행에 표현된 테마의 변주곡으로서 다음 이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즉, 땅 위에서 퐁퐁 솟아오르는 샘과 숨쉬고 있는 한 가닥의 시를 바라보고 있는 어린이의 장면 묘사다. 숨쉰다라는 단어가 이젠 새벽 안개의 이미지에 대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샘은 생명의 원천이요, 젊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 젊음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다. 어린이의 절반은 샘물이 하구로 나아가듯 하루빨리 어른이 되어 위대한 사람이 되고 많은 생활을 영위할 시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샘의 이미지도 새벽 안개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일랜드의 어느 시골 저택 근처에 있는 샘으로 어릴 때 그 샘에서 신비함을 느꼈다는 경험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시의 전반부 창작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인은 아이에 대해 느끼는 어떤 안타까운 감정에서 촉발된 핵심 이미지로 깃발과 해전 목마와 명절날을 떠올렸고, 여기서 아이들과 어른의 세계를 가로막고 있는 막의 이미지로 새벽 안개를 생각했으며, 이를 변주하는 후속 이미지로 샘물을 떠올렸습니다. 여기까지가 본 테마를 위한 경의 전개입니다. 시인은 이어 또 하나의 다른 테마를 덧붙일 필요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시의 본 테마를 제시하지 않고 경의 전개로만 이 시를 마무리한다면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나는 또 하나의 다른 테마를 덧붙일 필요를 느꼈다. 즉, 아이들이 세상에 진출해 가는 데 대해 부모가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이다. 이 테마는 이 시의 근본 씨앗이지만 구행에서 12행으로 비교적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시를 쓸 때 흔히 있는 일이지만 완성된 시는 처음에 생각하고 있던 것과 다르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런 경우다. 이 부분은 어떻게든 어린이를 유년 시기에 메어두고 싶은, 인생의 상처를 입는 일에서 구해주고 싶은 마음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를 이런 결말로 마무리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 시인은 정의 세계, 즉 이 시의 본 테마로
어떻게든 어린이를 유년기에 메어두고 싶은, 인생의 상처를 입는 일에서 구해주고 싶은 마음을 표출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런 바람만으로 이 시를 마무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아무리 부모라 해도 자기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이라 해도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하고 자기의 경주를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진술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손끝을 빠져나가는 샘물이나 안개처럼 우리의 안타까운 바람에도 아이들은 경주로 길가의 깃발 사이를 빠져나가는 시간처럼 우리의 손끝을 빠져나간다는 진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후반부의 정의 진술은 시를 깊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정의 세계로 나가지 못하고 경의 묘사에만 머물 경우 시가 가벼워지고 감동을 일으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작품은 정완영 시인의 꿈을 꾸나 봐요라는 동시조인데요. 밤이 되어 석촌호수에 불빛이 어리는 장면에서 시상을 포착한 작품입니다. 시조의 초장이 경을 묘사한 것이라면 중장에서 종장으로 이어지는 뒷부분은 시인의 상상을 담아낸 정의 세계죠. 세실 데이 루이스는 시의 뒷부분 육행에 대해 뭔가 깨달음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시의 본 테마인 정의 영역에서 깨달음이나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좋은 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시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처럼 이 시는 경의 미지를 통해 정의 깊이를 우려내는 성경 후정의 기법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시인은 또 이미지 반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래더미와 난파의 이미지를 빼면 이 시의 뒷부분에는 새로운 이미지가 하나도 없다. 14세 무렵 장애물 경기를 했을 때의 기억을 바탕으로 쓴 경주로의 길가에 플러그며 빠져나가는 시간처럼의 플래그라는 동사는 사행의 플래그스의 반향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새로운 이미지를 쓰는 대신 처음 발행의 이미지, 즉 안개와 샘과 하구와 깃발의 이미지를 반복했다. 이따금 시에서 반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복은 단어나 구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포함된다. 이 시에서 이미지의 반복은 우리가 많은 거울이 있는 복도를 지나면 자기 모습을 여러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듯이 나의 두 개의 주제를 몇 개의 다른 각도에서 보아달라기 위해서다. 시인은 시 창작 과정을 다이아몬드 브로치 만드는 과정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마치 광부가 사늘이에서 굴을 파듯이 자기의 마음속을 파내려 가서 가장 귀중한 보석, 즉 시의 주제와 이미지를 발견하려고 한다. 광부가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부지런해도 산에 다이아몬드가 없으면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속에 시가 없으면, 즉 상상력이 힘을 발휘하여 경험을 시의 소재인 보석이 될 때까지 융합하지 않고는 자기 마음속에서 단 한 편의 시도 나올 수 없다. 우리는 시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는 시를 쓸 수가 없다. 다이아몬드가 캐내어지면 그것을 선별하고 순위가 정해지고 잘 이어져야 비로소 장식품으로 쓸 수가 있다. 이 순서가 바로 시인의 상상력이 낳은 소재로부터 완성된 한 편의 시를 만들어내기 위해 행해야 하는 일에 해당한다. 그리고 또 보석쟁이 손에 들어오는 다이아몬드의 질과 크기에 따라 그가 만드는 브로치의 디자인이 정해지듯이 시적 소재의 성질과 품질이 완성된 시의 바탕무늬를 만들어내기 위한 커다란 힘이 된다. 오늘 우리는 영국 최고의 시인 세실 데이 루이스의 시 O Dreams or Destinations의 두 번째 소네트 아이들의 시간 창작 과정을 시인 자신의 해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서양의 시도 동양 서정시의 창작 원리인 성경 후정 기법이 적용되며
시 창작에서 중요한 시의 씨앗 포착법과 체험의 활용, 이미지 반복의 중요성까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작품으로 배우는 시 창작법, 세실 데이 루이스의 시 아이들의 시간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까지 건강파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지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